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신엽 변호사입니다. 한미 관세 협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서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에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.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. 그리고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.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말이죠,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제품을 우리가 이제 들여오기로 했는데 거기 비관세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거는 팔 때 관세를 미국에서 붙이지만 미국계 우리께 들어올 때는 우리가 관세를 못 붙여요. 이제 비관세로 하는데, 다음엔 관세를 안 붙인다 하더라도 검역 절차 같은 거, 또 이게 간단치 않거든요.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이 세부적인 것들,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 옥수수가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옥수수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? 바이오 에탄올.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에탄올하고 휘발유하고 섞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동차를 구동시킬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 바이오 에탄올을 사가라 라고 미국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사오기로 했잖아요. 그 에너지에 바로 휘발유 같은 거, 이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? 석유, 뭐 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, 여기에 천연 그런 어떤 에너지 뿐만 아니라, 그러니까 LNG나 무슨 뭐 석유나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에탄올, 옥수수를 활용한 이런 것들도 지금 수입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또 지금 한미 투자 펀드 뭐 3,500억 달러를 우리가 트럼프가 원하는 곳에, 트럼프가 지정하는 곳에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, 그거를 갖다가 얼마 대 얼마로 배분할지, 배분 비율, 이것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데, 트럼프 쪽에서는 이미 90대 10, 90%를 미국이 가져간다,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. 근데 우리 측에서는 리테인이라는 말을 쓰면서 가져간다는 말은 없었다, 보유한다는 말은 있었다. 그 보유한다는 말을 우리는 재투자로 이해했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아니, 도대체가 그게 재투자인지 아니면 미국이 가져가는 건지, 뭐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협상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거 지금 또 미국에서 90%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럼 그렇게 못 주겠다, 그러면 깨지지 않겠습니까?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협상이 안 됐는데 말이죠. 이런 것들도 협상이 안 됐고요. 그래서 사실상 협상된 게 뭐냐, 협상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,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더군다나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거냐, 이 대규모가 얼마냐,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미국에 들어오면 그때 얘기하겠다라는 것인데, 트럼프의 어떤 전략상 이재명을 앞에 놓고서 그때 이제 압박을 할 거거든요. 그러면서 저번에 EU 집행위원장을 갖다가 그냥 앞에 놓고 나서 직직 거버리고서 퍼센트 바꿔버리고 비율 바꿔버리고, 이게 바로 트럼프란 말이죠.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,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이고, 또 방위비 협상, 이 방위비 협상을 갖다가 또 이제 우리 GDP의 5%까지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유럽 같은 나라들은 상당 부분 이 방위비 협상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, 우리가 지금 2.5% 좀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금방 올릴 수는 없거든요. 그러니까 5년, 10년에 두고서 5%까지 올린다, 뭐 이런 건데, 이걸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.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주둔비입니다. 주둔비를 지금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100억 달러 내라는 거죠. 100억 달러가 약 14조 원 되죠. 1년에 말입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, 지금도 뭐 좀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대폭 올린다는 건데, 이 주둔비 문제, 그럼 방위비 문제, 그 다음에 관세 협상 문제, 이것뿐입니까?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안보 이 협력, 이게 문제입니다. 미국은 지금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무릎 꿇리고 전쟁이 나면은 일본은 확실하게 이 대만 전쟁에 투입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, 이미. 그다음에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. 마르코스하고 트럼프가 만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, 저번에 이제 동문서답했죠.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라는 식으로 피해 나갔는데, 이거를 분명히 앞에 놓고 트럼프 특성상 말이죠, 당신 어떻게 할 거냐, 말하라, 이 자리에서 말하라, 심지어 그런 정도까지 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. 저번에 트럼프가 워낙 강한 스타일이라서 우크라이나 저번에 젤렌스키가 가가지고서 트럼프한테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? 그때 트럼프가 일부러 부통령을 옆에 딱 앉혀놓고 나서 젤렌스키한테 압력을 가하니까 젤렌스키 얼굴이 붉어져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? 거기서는 뭐 젤렌스키가 약간 뭐 항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뒤로
개개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? 뒤로 개개 빌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젤렌스키가 미국에서 무기를 좀 얻어갑니다. 무기를 얻어가지만 그 무기값은 또 지금 유럽이 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는 이렇게 굴복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꼼수를 써가지고, 이재명이 특기가 꼼수 아닙니까? 근데 이 꼼수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통하는 사람이 트럼프다. 트럼프는 절대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골프를 한번 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얘기가, 무슨 지금 이재명이가 이 홍수는 나고 난리가 났는데, 주식값 폭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무슨 또 저도로 무슨 또 휴가를 가느냐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저도 가가지고 골프 연습하는 거 아니냐. 원래 골프가 뭐 개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도 한번 합을 맞추려면 준비는 해야 되겠고, 저도에 가서 이제 골프 연습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. 거기는 이제 군사 기밀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어요, 그쪽은. 그러니까 짱 박혀가지고서 지금 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거기 짱 박혀가지고 또 트럼프를 어떻게 지금 속일까, 트럼프를 어떻게 또 구워 삶을까 연구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, 글쎄요, 트럼프한테 또 술수를 썼다가는, 사수를 썼다가는 그거는 뭐 완전히 젤렌스키 꼴 날 거니까 그렇게는 뭐 안 될 것 같고, 어쨌든 지금 큰 게 남았다. 관세 협상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도 된 게 없다. 여기 우리 지금 협상단으로 갔던 구윤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구윤철도 지금 세부적인 게 남아있고, 더군다나 앞으로 더 강하게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. 그렇죠. 지금 뭐 관세 또 비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얼마든지 세게 더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,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 물품에 대해서 비관세를 하기로 했는데, 우리가 이제 비관세를 한다 그러면서 뭐 검역이니 등등등등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경우에 트럼프가 이제 이 판을 완전히 깨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잘못하면은 이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다 물 건너가면서 너 그럼 25% 내, 너 50% 내,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표 나라로 갔던 이 우리 측 대표단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엄청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자신이 없는 거야. 지금 뭐 하고 왔다고는 하지만, 협상을 하고 왔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생각해도 엄청 찜찜한 거야. 일종의 봉합, 그러니까 파국은 막았다, 이 정도라는 거죠. 자기들 입으로도 말이죠.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에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정부가 광을 팔고 있는데, 이 광 팔다가 말이죠, 쪽박 차는 수 있습니다. 광 팔다가 결국 이제 쪽박 차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사실은 속이 탈 겁니다. 지금 외교 무대에 처음 사실상 지금 데뷔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인데 강적을 만난 거라.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재명이 지금 인기가 조금 아직까지는 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. 특히 2030에서는 인기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, 그나마 40, 50 여기서 뭐 굉장히 떠받쳐줘가지고 조금씩 60%대 정도 지금 지지하는 건데, 60% 깨진 것도 있고, 하여튼 여기다가 정청래한테 당대표를 뺏김으로써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.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당대표를 뺏겼다는 건 지금 윤석열, 한동훈 이런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. 금방 그런 꼴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재명의 권력이 축소됐다. 왜냐하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요,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통치행위, 뭐 인사, 뭐 그 정도지 뭘 할 수 있습니까? 당을 장악해야만 법을 만들어갖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건데, 물론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한테 비율을 일단 맞추긴 하겠죠.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틀어졌을 때, 그때가 문제 아닙니까? 항상 좋을 때는 누구는 뭐 왜 싸웁니까? 안 싸우지. 가가지고 만찬하고 뭐 영수회담하고 뭐 또 밥 먹고 뭐 하겠죠. 하지만 이제 틀어졌을 때 그때가 문제인데,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딸들도 이제 이번에는 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. 심지어 재명이네 마을 애들 뭐 다 당대표 선거에서는 쪽을 지금 쓰지 못했다. 오히려 완전히 지금 김어준이하고 장악했다,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첩첩산중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어쨌든 간에 트럼프와 협상은 큰 게 남았다. 아직 협상된 거 아니다. 지금부터가 시작이다. 이런 얘기고,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평가, 이런 것들이 이 트럼프와 협상에서 급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상당한 위기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지금 트럼프와 협상, 이재명과 협상, 그 다음에 한미 관세 협상 등등
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. 강실업TV에서 빠르게 속보로 전하겠습니다. 강실업TV 여러분 응원하고 싶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더불어서 강실업TV 공유 많이 해주시고 또 강실업TV에서 쇼핑몰 가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 거기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구경해 주십시오. 강실업TV입니다.